와, 정말 10년을 기다린 것 같은데 드디어 스페이스X IPO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들 엄청 기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나? 오늘 바로 그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조 달러.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IPO를 통해 목표로 하는 기업 가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 달성되면 그냥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들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도 살 수 있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스페이스X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또 혹시 직접 투자할 길은 없을까? 그 한 줄기 희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물론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들도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기회일지 아니면 좀 더 신중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역대급 IPO, 스페이스X.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이 들썩이는 걸까요? 2002년에 일론 머스크가 세웠으니까 역사가 아주 긴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불과 20여 년 만에 내년이면 전 세계에서 쏘아 올리는 로켓의 절반 이상을 이 회사 혼자 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독점이죠. 그리고 드디어 2026년 상반기에 대규모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스페이스X가 왜 이렇게 대단하냐면요. 단순히 로켓을 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혁신은 바로 이 재사용 로켓이죠. 예전에는 로켓을 한 번 쏘면 그냥 바다에 버렸거든요. 엄청난 돈을 말이죠. 근데 스페이스X는 이걸 다시 착륙시켜서 재활용하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 기술을 성공시켰어요. 덕분에 우주로 가는 비용이 확 줄었고요. 거기다 지금 전 세계를 덮는 위성 인터넷, 스탈링크도 구축하고 있죠. 앞으로는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까지 짓겠다고 하니 이걸 위해서 IPO로 무려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모으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보죠. 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미국 IPO에 직접 청약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우회로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미국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 겁니다. ETF가 일종의 주식 선물 세트 같은 거잖아요. 그 안에 스페이스X 주식을 담고 있는 걸 고르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OMB 같은 ETF는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를 아직 상장되지 않은 스페이스X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ETF를 사면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 있는 우주항공 ETF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에 투자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한 달이 건너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ETF를 보면 포트폴리오 안에 에코스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스페이스X 지분을 약 3%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죠. 앞으로는 펀드 매니저가 좀 더 유연하게 스페이스X 관련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액티브 ETF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예 스페이스X랑 관련된 이른바 수혜주를 찾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잘 되면 같이 돈을 버는 회사들이요.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에 꽤 많은 돈을 투자한 미래에셋 그룹이 있겠죠. 또 로켓 만들 때 꼭 필요한 특수 합금을 납품하는 스피어나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회사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협력사에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전부 간접 투자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쩌면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계획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미래에셋이 기관 투자자 자격으로 스페이스X IPO 물량을 통째로 받아온 다음에 그걸 국내 투자자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만약 이게 진짜 된다면 이건 정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형 IPO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막 들뜨죠? 하지만 잠깐만요.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찬물도 한번 끼얹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위험 요인들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주식을 진짜로 가져올 수 있긴 한 거야? 왜냐면요, 전 세계 돈이 다 몰리는 IPO인데 그 귀한 주식을 확보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와, 대박 IPO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시장에 풀리는 물량 자체가 전체 주식의 5%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좁은 문을 뚫어야 하는 거죠. 또 미래스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싶지만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게 전혀 아니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해외 IPO 물량을 가져온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랑 아주 복잡한 협의를 다 거쳐야 하고요. 또 만약에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달러로 빠져나가면 우리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IPO가 빠르면 6월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해결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스페이스X IPO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까요? 결국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2조 달러 가치를 꿈꾸는 세상을 바꿀 혁신 기업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죠. 미래 우주 경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간접 투자는 아무래도 아쉽고 직접 투자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설령 된다고 해도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주식을 손에 넣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 엄청난 기회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적인 투자 과정의 어려움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